sentinels, silent and sure, keeping watch in the night, keeping watc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 9시 30분 막 됐습니다. 아주 그냥 칼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벌써 2주일이 지났네요. 예, 제가 일요일 밤에 격주로 방송을 하고 있죠. 유창선의 그 인문학 동행. 벌써 격주로 하는데도 오늘이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주제로 해가지고 자존감에 대한 얘기 그렇게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존감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오늘 그 인문학 동행 세 번째 순서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을 이제 할 겁니다. 지금 9시 30분에 막 열었으니까는 지금들 막들 뭐 들어오기 이제 시작하시. 막 지금들 막 시간 맞춰서들 막 들어오시네. 예, 고영버스님, 행복한 올드님, 바르미님, 정말 좋습니다님, 좌파연합님, 다들 어서 오세요. 예, 또 누구신가, 청춘 스티프님, 곰몸, 넘어갔다. 예, 다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예, 시청하신 분들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예, 빨리빨리들 입장들 해주세요. 예, 미리 뭐 다른 영상 나가고 있고 뭐 그러질 않으니까 다들 이제 9시 반 땡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게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와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난나님, 예, 코스모스 사랑님, 예, 또 누구신가. 자, 왜 또 갑자기 올라갔어요. 채팅창이. 예, 내려주세요. 예, 예, 누구야? 하이윤요님. 예, 아무튼 자관. 예, 다들 예,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빨리빨리들 모여주세요. 예, 잠시 후에 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요. 투표들 지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존감, 나의 자존감은 지금 지수가 어떤지, 그거에 관한 이제 투표입니다. 오늘 그 투표하신 그 결과는 이따가 방송 뒤에 또 이제 결과를 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투표는 아니지만은 또 저렇게 하니까는 궁금해요. 도대체 우리 그 시청자들은 자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궁금하고, 이따가 또 뚜껑 열어보는 거로, 예, 끝에 가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링링이님, 오늘 강의 너무 기대되신다고, 이 주제, 자존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한다고 여러 군데 예고 드리고 그랬는데, 상당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다. 이런 이제 얘기, 그런 반응들 많이 좀 이제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참, 뭐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또 이제 가졌었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들 추천부터 하고서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뭐 인문학 강좌라고 해서 추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추천 얘기는 꼬박꼬박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뭘 얘기를 드려야 되나. 뭐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릴 거 깜빡, 뭐 누구예요? 준97님, 고3인데, 지금 등급이 높지 않아서 원하는 대학 못 가는데, 이거 뭐야? 재수가 아닐까요? 학점은. 이게 자존감 얘기 아니네. 난 또 지금 고3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얘기 하다가, 저의 자존감은 어디서 찾아갈까?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는 아니네, 전에. 그거는 지금 입시 상담은 아닙니다. 입시 상담까지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온 김에, 시청하라고 그러겠는데, 고3 붙들고서 뭐 또 자존감 강좌 들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예. 예, 지금 빨리빨리들 지금 들어오세요. 예. 지난번, 가만히 있자. 지금 오늘이 3회째인데, 오늘 처음 온 분들 얼마나 계세요? 처음 온 분 말고 아예 한 번이나 두 번 시청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시청하셨던 분들. 예. 세 번째 보시는 분 꼬박꼬박 아주 고정 시청자시네. 예, 하고, 그리고 손.
예, 이미 오셨던 분들이 또 계속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조용히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안 등장하시고, 항상 보면은 제가 시사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제 시청자들의 좀 패턴이에요. 좀 다른 방송에 비하면은 채팅창에 안 등장하고 조용히 시청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프리카 TV에서 항상 보면은 또 별별 랭킹 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그 이름이 뭐더라? 깜빡 잊었네. 아무튼 과묵한 시청자, 과묵한 시청자가 제일 많은 방이라고 그거 랭킹에 항상 올라가고 나죠. 예, 아무튼 오늘 그 시청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의견들 또 반응들 이런 거 채팅창에 뭐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또 올려주세요. 예, 저도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피드백이 이제 서로 돼야 또 소통이 돼야 지금 어떻구나 또 이게 감이 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예, 여러분들 또 채팅창에 뭐 쓸데없이 그냥 한 분이 뭐 자꾸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좀 돌아가면서 그냥 좀 이제 피드백을 좀 같이 하면은 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갑자기 그냥 막 모바일 통해서 시청자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네. 예. 갑자기 그냥 막들 그냥 이제 들어오시는데, 예. 그러면은 얘기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참여들 많이 해주시고요. 투표 설문 그 참여들 많이들 해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로 한 내용은 바로 지금 자존감을 지키는 삶에 대한 겁니다. 자존감. 제가 저렇게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내 삶의 마중물. 무슨 얘기를 부제로 뽑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저거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그 삶의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이제 쭉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예, 먼저 왜 자존감인지 우선 저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자존감을 얘기를 하는지, 왜 자존감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저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그 나온 사람, 뭐 여러분들한테도 뭐 다 이제 아주 익은 얼굴이죠. 예, 익은 분이죠. 아주 참 고생 많이 했던 분이죠. 다들 아시죠? 누구죠?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 지금 누구죠? 채팅이 좀 간격이 있어요. 예. 저하고 시차가 몇 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한항공 박창진 이제 사무장이죠. 그 땅콩 리턴 사건 때 그때 아주 그 조현아 부사장한테 아주 그 모멸을 당했던 그 수모를 당했었던 그 당사자.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양심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때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진상을 밝히는 결단을 내렸던 바로 이제 박찬진 이제 사무장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그 인상적인 그 자막이 뜨길래 그래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박창진 사무장이 그렇게 TV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저 스스로 대한항공을 관두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라는 말에 저는 꽂혔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일을 저렇게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면은 과연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지금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뭐 잘못했다고 하고 재판받고 지금 뭐 뒤로 빠져 있지만은 적어도 그 오너 일가가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런 식으로 나섰을 때 앞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기는 어려울 거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왜 나서서 이 얘기를 하는지
바로 자존감 때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시달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직장을 쫓겨나게 되거나 사표를 내야 되는 처지가 되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겠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존감이다.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나는 이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존감의 이제 힘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그 고대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저기 그 크레타 섬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 견유학파라고 흔히 이제 그러죠. 그 견유학파에서 나오는 그 견자가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돌아다니는 그 철학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저 누워가지고 알렉산더 왕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무슨 얘기를 두 사람이 나눴냐 하면은 알렉산더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다 하면서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디오게네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정말 그 섬의 어디 구석에서 저렇게 거지처럼 그렇게 저렇게 노숙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했던 얘기는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비켜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앞에서 대왕 앞에서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라.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디오게네스의 저 얘기는 권력 앞에서도 복종하거나 겁을 먹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사는 철학자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나중에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저런 디오게네스의 정말 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없는 얘기, 그 모습, 그에 대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감명을 받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얘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갖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밧줄을 준비해둬야 한다. 디오게네스의 얘기입니다. 이 밧줄 왜 준비하라고 그런 거냐 하면은요. 밧줄은요. 자기의 목을 매는 그거를 위해서 밧줄을 준비하라. 디오게네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 밧줄을 준비하고 다니다가 너의 목을 걸어라. 자기의 자존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면은 뭐하러 사느냐. 목숨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디오게네스가 했던 겁니다. 디오게네스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의 그 그리스 그 철학자들 자살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의 어떤 자존, 이 그리스 시대에는 참 자살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거나 노예가 돼서 굴종을 해야 될 신분이 되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또는 감옥에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자살을 참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앞에서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모습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그 제논의 자살도 이제 유명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길을 갔는데 길에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다쳤어요. 그 상황을 이 제논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너가 나를 이렇게 붙잡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의 어떤 존엄이 훼손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존엄적인 자살 이런 것들을 빈번히 한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네소폰이 그 기원전 401년에 그 그리스 그 용병들이
그 타코에르 요새를 그 포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그 크네스폰의 그 부녀자들이 포로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그 아이들을 그 성 아래로 그냥 던져버리고 아이들을, 그리고 자기들도 몸을 던지는 이런 그야말로 그 집단적인 자살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역시도 정말 그 그리스 용병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느니 그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아이들도 나도. 결국 그런 어떤 그 존엄적인 어떤 자살, 이것이 고대 시대에 아주 그 많이 있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존감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제 걸었을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걸었을까? 한번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봅시다. 자존감. 우리가 흔히 이제 자존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했다. 내 자존심으로 이거 못 참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입니다. 자존감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불쾌하다. 그리고 그거의 제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나의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거기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감정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심이. 그 중심이 나 내부에 있고 이거는 이성적인 겁니다. 나의 근본적인 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기도취라고 하는데, 자존감은 이것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존감은 결코 우월감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타인들에 대해서, 타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잘났어. 이런 어떤 우월한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자존감하고는 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제가 우월감이 아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전도된 자존감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저 그림, 카라바조의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호수에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정 이 나르시스가 요정 에코로부터의 사랑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정 에코가 사랑을 거절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이 나르시스한테 벌을 준 겁니다. 호수에 자기의 사랑이 비치도록 해라. 호수를 보면서 거기서 사랑을 느끼도록 해라. 자기에 대한 그 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가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호수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찬미하다가 결국은 저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애가 결국은 저주를 낳고 자기의 파멸을 낳았다 하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전도가 돼서 나의 어떤 우월에 빠지는 자아도취, 여기에 빠지는 것이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자기 파멸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갇힌 사람은요, 자기의 세계에만 갇혀 있고 타인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 타자,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만 잘났어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고 소통도 안 돼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 많죠?
특히 정치적으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무 신경 안 쓰고 구애도 안 받고 소통도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릭 프롬의 얘기가 자아도취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아도취적인 사람에게는 스스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진다.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바로 저렇게 자존감이 잘못 왜곡이 돼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졌을 때 갖는 그 위험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채팅창에 뭐 지금 질문도 계속 올라오시는데요. 예, 뭐 지난주 얘기와 좀 이어진다고 그러시고 또 자존감 높이는 거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 시연이님, 맞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높이는 거 부모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정말 아이라고 해서 이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정말 완전 무시하는 이 식으로 크면은 정말 그 아이는 커서도 정말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뒤에서 얘기 더 하겠습니다. 예,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나의 그 삶의 기초입니다. 나의 삶의 기초입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존감으로부터.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부터 이렇게 잘 닦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그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는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 그 집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초가 약하게 다져지면은 기초가 약하면은 그 위에다가 아무리 멋지고 아주 그럴듯한 화려한 집을 그 위에다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 한번 닥치면은 쉽게 무너지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얼마만큼 탄탄히 하느냐. 기초가 단단하면은 바로 그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비바람이 닥쳐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쳐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게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힘이 자존감입니다. 나의 삶의 바로 그 기초, 이것이 바로 그 자존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자존감으로부터 바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안 믿어주면 누가 믿습니까? 바로 내가 나를 믿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존감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두고두고 나의 힘이 돼준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자존감은 그 주인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나를 믿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나한테서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의 얘기입니다. 인간 불평등 그 기원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몇 명의 그 철학자들의 얘기를 지금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얘기들입니다. 나 말고 밖을 너무 의식하면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루소의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달리 보여야만 했다. 존재와 외관이 전혀 상이한 두 가지 상황이 됐으며 이런 구분으로부터 위압적인 호사와 기만적인 계략 그리고 그런 것에 수반되는 모든 악덕이 나왔다. 루소의 얘기입니다.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보면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었을 때 애당초 처음에 서로가 그 연민의 정을 갖고 살았던 그런 자연 상태에서 살았을 때는 인간들은 행복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이 사유재산제가 생기고 소유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불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복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들의 모든 악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루소의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 루소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 우월적인 경쟁을 의식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면서 거기로부터 악덕이 나왔다. 그런 지적을 루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만은 스토아파의 그 대표적인 또 이제 철학자인데요.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일종의 평판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성에 근거한 참된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 명예와 같은 평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합니다. 평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리는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믿음, 충동, 욕구, 혐오 이런 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자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저런 어떤 밖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판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지 못한다. 그 얘기를 에픽테토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그 평판에 따른 명예, 여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스피노자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의 의견에서 명예를 찾으려는 사람은 매일매일 격정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평판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행동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계획한다. 왜냐하면 대중은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하므로 평판이 보존되지 못할 경우 재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 스피노자는 좀 대중을 저렇게 좀 좀 변덕스러운 좀 존재 이런 거로 많이 좀 이제 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티카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명예를 대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또 매일매일 그 자기 평판을 보존하고 애쓰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된다. 불안해하고 거기에 갇혀버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저렇게 평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이게 막 바뀌는 건데 거기에 매달려서 살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뭐 질문 계속 올라오는데요. 질문은 제가 뒤에서 좀 묶어서 받을게요. 자만은 자존감이 아니다는 얘기, 예, 제가 한 얘기고요. 이미 성인이 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왜 없습니까? 거기에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성인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인들이, 여러분이나 지금 아마 그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그 시청자들은 좀 나이가 조금 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30대, 40대, 50대, 60대, 아무래도 인문학에 관심이 갖는 분들이 좀 인생을 좀 많이 살아오면서 참 생각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인문학 강좌를 원하고 이제 그러시니까는 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나누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보았던가?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있었다면은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어봤습니까? 아마 오늘 그 자존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었던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저 생각이 참 많았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고 싶은 일들 뭐 많을 겁니다. 다양하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예, 채팅창에 뭐 다양한 자기 얘기들이 올라오네요. 내 사랑님은 모든 걸 걸어도 운 없고 인맥 없음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글쎄,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마 아닐 겁니다. 예. 근데 채팅창에 보니까 우컹컹님은 이 강의 매일 할 수는 없냐고요? 아까 질문 이 강의를 매일 하려면 제가 죽어나죠. 예. 이 강의는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하는 것도 버거워서 격주로 하는데 매일 해주면 안 되냐고. 무서운 채팅입니다. 예. 매일 보고 싶으세요? 그거는 고마운데 참. 하고 싶은 일 참 우리가 전에 생각해 보세요. 참 젊었을 때 청춘 시절에 나 사춘기 때 20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참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 참 많았었죠. 참 많았었죠. 어떤 것들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뭐 돈 버는 거 이 꿈이 뭐 대세인 것 같은데 우리 뭐 청춘 시절만 해도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참 정말 낭만적인 꿈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꿈들이 있고 막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좀 도전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근데 참 하고 싶은 일 하려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특히 그 결혼하고 나면은 이 묶여버리잖아요. 결혼하고. 남자도 묶이고 여자도 묶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는 가장이라는 걸 의식을 해가지고 처자식 생기면은 뭘 새로운 거를 모험적이면은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남편 챙기고 뭐 아이들 챙기고 이런 문화가 돼버리니까는 하고 싶은 거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이 먹어요.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나이 먹으면은 애들 조금 어지간히 크고 나면은 내가 뭐 했던가? 나는 뭐 하고 살았던가? 내 인생은 뭐였던가? 막 이런 생각이 나이 먹어서야 이제 뒤늦게 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이 이런 거였던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거였던가? 이런 생각들을 나이 먹어서 참 많이들 이제 합니다. 저는요, 하고 싶은 일, 만약에 못했다고 한다면, 여건 때문에, 가족이 안 도와줘서,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나이 먹었어도 해봐라. 가능한 데까지 해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는 공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무슨 뭐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글을 쓰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고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어떻게 뭐 만드는 거 하고 싶은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뭐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못했다고 한다면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거기는 나이 40, 나이 50, 나이 60 나이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탓만 할 것도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또 내가 나의 의지로 열어갈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환경이 안 따라주면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삶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데 저는 살면서 한 번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자기를 걸어봐야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야 나중에 죽을 때 한이 없는 뭐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평생 긴 한 생을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도전하는 거를 한 번도 못했다면은, 제대로 한 번도 그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은 나는 도대체 왜 산 겁니까? 이 긴 인생을. 그 긴 인생 살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살았어야 될 나의 인생인데, 근데 그거조차도 해보지를 못했다. 그거조차 미루고 그래 왔었다. 그럼 나는 왜 산 겁니까? 그거는 죽을 때 되면은 통탄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다. 그거 두려워할 거 없죠. 실패하면 하는 거죠. 실패를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예외는, 돈 날리는 거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그 사업하고 돈 버는 일 있죠?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장사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한번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 날리고 그러는 거, 저는 그건 책임 못 져요. 저는 그거는 몰라요. 제가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버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얘기입니다. 그거 빼고 하다가 실패해도 집안 경제적으로 안 망하는 거, 그거에 그 범위에서의 얘기입니다. 예? 혹시라도 뭐 이거 듣고서 부인한테 거봐, 유 박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 사업 꼭 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자 해가지고 날려도 저는 책임 못 져요. 그거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빼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원 없이 해보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 협조가 안 되면, 부인은 나는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니면은 내 생활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참 미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미술 보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준다. 너 그거 뭐하러 다녀? 뭐하러 돌아 쓸데없이 네가 지금 공부해서 뭐해? 너 왜 지금 뭐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세요. 그냥 헤어지세요. 가능하면 안 헤어지는 게 좋죠. 가능하면 헤어지지 말고 쌈박질 해가지고 한판 대파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쟁취를 해내세요. 저는 그러면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번 걸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떠미님, 헤어져야겠다. 제 얘기 듣고 또 이러면 제가 그것도 책임 못 지는데,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 또 팔아먹고서 또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뭐냐, 이거 아프리카 TV 보고 또 이게 또 이혼했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또. 제가 하는 얘기의 의미는 저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를 위해서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환경, 나의 주변과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그거는 내가 쟁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절박한 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사는 거, 이건 정말 왜곡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는 건 내가 사는데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캉의 얘기입니다. 라캉의 얘기입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라캉입니다. 이 부분은 좀 쉽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가. 예.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나는 타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
언제나 나의 욕망보다 힘이 센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타자들의 욕망이다. 타자의 욕망은 나의 욕망을 압도한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진짜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 다른 사람의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은 타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단히 이건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락강의 얘기는 이로부터 우리 삶의 그 불공정성, 불공정함, 부당함이 생겨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욕망이라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나의 내면적인 의지, 나의 내면에 있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타자에게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그 무의식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타자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락강의 그 인정 욕망,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욕망, 타자에게로부터.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뭐냐 하면은 타자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죠? 노예죠. 노예.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주인은 뭐가 주인이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주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타자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노예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극적인 삶인 겁니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프로이트의 얘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순서로 따지면 프로이트가 뭐 락강보다 이제 앞에 뭐 얘기를 이제 돼야 되는 건데요. 아까 그 질문 주셨죠? 채팅창에서 아이 키우는데 그 자존감 키워주는 필요성,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의 얘기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 사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하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딱 와닿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그 가정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하며, 계집 아이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뒤늦은 보상이지만 잘생긴 왕자와 결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의 압박을 심하게 받아 자아의 불멸성의 위협을 받는 부모의 나르시시즘이 자식에게서 피난처를 찾아 안정된 위치를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프로이트의 얘기입니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러면서 자라왔었고, 그리고 사실 저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진 않은가? 사실 뜨끔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내가 못 이뤘던 거,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우리 그 자식한테, 바로 그 나의 그 나르시시즘이 자식한테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나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거, 바로 그 지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은 자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못 이뤘던 꿈, 아빠가 못 이뤘던 꿈, 그거를 대신 사는 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도 성찰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의 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저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존감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존감 그냥
거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저 사진은 그 소크라테스의 사진입니다. 플라톤의 그 파이돈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모든 얘기는 플라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이 플라톤이 그 대화편 그 저작을 통해 가지고 그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동료들한테 찾아온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심미아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독배를 들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이 동료들은 또 제자들은 독배를 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탈옥도 권유를 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 탈옥을 거부를 했습니다. 철학자가 그럴 수는 없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에 올바르게 종사해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죽음과 죽어있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 자,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그들이 전생에 동안 다름 아닌 이것을 열망하면서도 정작 오랫동안 열망하고 추구해온 것이 닥쳤을 때 그것에 노여워한다는 건 정말이지 이상한 일일 것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생에 동안 열망했던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서 죽음을 열망을 해왔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죽음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정작 자기 눈앞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노여워한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철학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철학자로서 죽음이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독배를 바로 조금 있으면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주 우스운 일 아니냐? 소크라테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철학자의 자존감입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권유하는 탈옥을 시켜주겠다는 그 제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거부하면서 기꺼이 독배를 들었는가? 자존감 때문이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파이돈의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겼던 얘기입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부디 갚아줄게. 잊지 말고.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얘기입니다. 여기 아스클레피오스는 누구냐 하면은 그 의술의 신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이 의술의 신한테 감사해달라. 그 빚을 졌다. 닭 한 마리를 빚졌다. 이 은유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저 얘기입니다. 이 삶이라는 병에서 낫게 해준 데 대해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한테 감사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겼던 얘기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죽는 거를 감사해 하면서 죽었던 겁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그 모습을 본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파이돈에 나오는 그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얘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파이돈의 얘기이지만은 사실은 플라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벗의 최후였습니다. 에케크라테스, 우리는 말할 겁니다. 에케크라테스는 이 파이돈이 길을 가다 만난 동료입니다. 에케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당신이 봤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에케크라테스한테. 이것이 우리벗, 소크라테스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는 당시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현명하며 가장 정의로운 너라고. 파이돈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로 플라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저렇게 생각했다. 이해를 하면은 맞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플라톤한테는 정말 이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스승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대단했던 인물로 기억이 됐던 겁니다. 왜냐? 자존감이었죠. 철학자로서의 자존감을 지켰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대단했던 스승에 대한 정말 흠몽, 그것이 저 파이돈이라는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크라테스의 변명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동시에 이 파이돈 역시 플라톤 대화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 거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잘 읽힙니다. 전혀 어렵지도 않고 얇은 지금 소책자로도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는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아주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철학 책입니다. 예, 파이돈이요, 파이돈. 개우기님. 예, 그 정암서당에서 나온 책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파이돈. 예, 플라톤 대화편, 책의 이름은 파이돈입니다. 예. 책 분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번역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아주 내용도 잘 읽히고 쉽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를 와닿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려면은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 저는 그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 부부 사이에 자존감 실현 위해서 싸워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주변 환경하고 싸우는 것보다 결국은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자존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는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나하고의 싸움 없이는 지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민망하지만은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시사평론 하면서 방송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방송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이게 방송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롭게 전에처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들이 종편 많이 이제 등장하고 전체적으로 이 방송 환경이 굉장히 이제 보수화가 됐습니다. 보수화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방송 활동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방송들이 이런 종편 방송이나 또는 이 보도 채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입맛에 맞는 출연자들만을 원합니다. 자기들의 주문을 좀 그거대로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구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의 어떤 자유로운 저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할 뿐이지,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송사의 주문, 입맛, 그것에 맞추는,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쪽에서 방송사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방송사에서 정해준 주제 받아보니까 이거는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고 어느 결론으로 몰고 가려는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제가 거기 끼워봐야 패널들 속에 끼워봐야 들러리밖에는 안 됩니다. 이미 결론은 나고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뻔합니다. 전 그럴 때 안 나간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에 난 도저히 못 나가겠다. 다른 사람 찾아라. 미안하다. 나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방송사에서 뭐 개편을 했는데 제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정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진행자로 기용이 됐습니다.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방송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 고정 출연하던 거 그만두겠다. 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뒤가 어떻게 될지는 어린아이가 아닌다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괘씸죄에 걸립니다. 어디 감히, 어디 네 멋대로, 또는 야는 유아무개는 길들이기가 힘드네, 불편하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안 해주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감히, 자기들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감히.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괘씸죄는 오래 갑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하던 방송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많습니다. 정말 유혹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눈앞에 해달라는 대로 적당히 해주면은, 해달라는 대로 적당히 입맛을 맞춰주면은,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맞춰주면은 고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도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어떤 안정 가능합니다. 충분히. 하루에 방송 몇 군데 해가지고 뭐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월수가 제법 됩니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이후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방송 하나 둘 다 끊기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나는 어디서 뭘 하지? 이런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자존을 지키는 길은 과연 어떤 선택일 것인가? 결국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저는 실제로 우려했던 거를 잃었습니다. 많이. 경제적인 거를 잃었습니다. 출연을 거의 못하게 되면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다른 것은 잃었지만은 저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잃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켰을 때의 그 힘, 그거는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건 나중에 또 어떻게 일이 잘 되면은 또 돈을 가질 수가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를 잃어버리면은, 나를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뒤늦게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의 그 자존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선택입니다. 그런 이제 길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경이 되면은 저는 앞으로 제 평생에 이러다가 제가 방송에 영영 복귀 못할 것 같다. 이런 예감을 합니다. 세상이 안 달라지면은 나는 이제 평생 방송에 복귀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진실로 가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진실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의 길이 막혔을 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죠. 다른 길이 안 나 있으면 그 길을 만들어야죠.
저기 진실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길, 거기에만 서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삶은 내가 결정을 한다. 내가 사는 길은 당신들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만들어 간다. 내가 결정을 한다. 저의 자존감입니다. 저는 저를 지키고자 인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 과연 진실로 가는 또 다른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를 알고자 인문학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그거를 지금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저는 모릅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저는 그거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저는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저를 거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한 16, 17년 전에 정말 하고 싶어서 저를 그때 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진실의 길을 새로 찾아야겠다. 이게 그것이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대로의 어떤 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자존감을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인문학을 공부를 계속 부지런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한테는 아무것도 얻어질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노의 그 한계선이라는 시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박노의 시의 구절들입니다.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승부를 걸어야 될 그런 지점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간에 수없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 물러선 사람은 계속 물러서게 됩니다. 그 물러서는 게 조금 한 발짝만 물러섰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물러서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발, 그 다음에는 10발 뒤로 물러섭니다. 처음 물러서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물러서는 거는 익숙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지능 경험입니다. 지능 경험입니다. 반대로 저는 물러서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그것이 그 버틴 힘이 나의 평생 나를 지키는 힘이 돼주는 겁니다. 꼭 엄청나고 아주 큰 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들, 저는 아주 사소하게 담배 끊는다 결심했죠. 또는 한 달에 책 한 권 보겠다 결심했죠. 또는 한 달에 나는 공연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겠다 결심했죠. 아니면 나 운동 매일 하겠다 결심했죠. 저는 그런 거 지키는 것도 거기서 지지 않는 것도
저는 사소할지 모르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결심한 거, 그거를 해내는 나의 모습, 그거는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먹었던 거를 해내거든요. 해내는 나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의 싸움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나의 힘이 길러지고 거기서 더 큰 거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일같이 지는 사람, 내가 마음먹은 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상에서 매일같이 나한테 지는 사람, 그 사람은 큰 거에서 당연히 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물러서 왔기 때문에, 나는 지는 데 익숙해 왔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저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장 귀한 자존감은 세상 속에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높은 담을 쌓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직되게 사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내 생각만 옳고 나하고 다른 생각들한테는 아주 그냥 담을 쌓아버립니다. 아주 배타적이 됩니다.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제일 옳아. 그리고 저 사람들 생각은 틀려. 나 저 사람들은 상종하기도 싫어. 그럽니다. 굉장히 경직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내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아주 강하게 배타적으로 저러는 것 같지만 내면을 뜯어보면은 약하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다면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면은 저렇게 높은 담을 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겁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높은 담을 안 쌓아도, 담이 없어도 높은 담을 왜 쌓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다른 사람들이 침투해 올까봐, 그거 무서워서 높은 담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지만 내가 정말 나를 지킬 힘이 있다면은 저런 높은 담이 필요 없는 거죠. 훨씬 유연할 수가 있죠. 경직된 나를 버리고 유연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박함,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각박함, 배타성, 이런 거는 나의 허약함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단단해지면은 그러면은 나는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다. 훨씬 유연해질 수 있다. 훨씬 많은 것들을 껴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입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그 산속에서 그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그 불빛이 얼만큼 따뜻하게 전해지는지,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길을 잃고 밤을 맞아본 사람들은 알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산길 속에 있는, 산길 속에 저 멀리서 비춰오는 작은 불빛이 되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가장 높이는, 최고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만을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아도취식으로 나만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세상에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그 이상의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자존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가질 때 나의 자존감은 아마 최고의 자존감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내가 그들에게 작은 불빛이 되는 거, 그것이 아마도 나라는 인간의, 우리라는 인간의 최고의 자존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괴테의 얘기입니다. 오늘 자존감 얘기했지만은 결국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가장 믿어줘야 할 거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배려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나를 배려하겠습니까? 나를 가장 배려해 줄 거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배려하는 데 익숙하지 못해 왔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을까요?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물론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나의 자존감, 내가 포기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포기가 되는, 정작 내가 나를 포기하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이루게 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나를 배려하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스스로를 신뢰할 때 바로 괴테의 얘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또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 아마 그런 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다른 때보다 시간 조금 더 초과를 했는데요. 예, 오늘 강좌 여기서 일단 제 얘기 마치고 2주 후에 이제 또 방송이 된다. 저에게는 뭐 이따가 드리고요. 예,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채팅창하고 예, 대화 나누는 소통 갖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오늘 그 시청하신 느낌들, 의견들 좀 얘기들 올려주시고요.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예, 예, 아주 그냥, 예, 오늘 아주 그냥 좋은 얘기들 많이들 해주시네요. 예, 예, 좋은 강연 감사했다고 메모하면서 보셨다고요. 예, 예, 감동이었다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고, 예, 오늘 아주 그냥, 예, 좋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다행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채팅창에서 아주 열띠게 그냥, 열렬하게 그냥 격려들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주시는 분들도, 예, 다들 감사드리고요. 예,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해 주세요. 예. 추천은 인문학 강좌여도 꼬박꼬박 받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채팅창 지금 올라온 이 들판의지다님은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서 많은 걸 생각하고 돌아볼 틈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예, 그죠? 예, 제가 지난번까지는 좀 너무 많은 거를 벌려놔가지고, 너무 좀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예, 좀 차분차분히 얘기하면서 같이 좀 생각해가면서, 예, 그렇게 좀 하는 인문학 강좌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PP님, 시대는 변할 겁니다. 박사님의 자존감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깜깜한 밤님, 와, 아프리카에서 이런 고품격 방송도 하네. 아까 채팅창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방송도 해요. 아프리카 TV 엄청 달라졌네. 엄청 뭐 품격이 올라갔네 하면서. 아프리카 TV가 게임 방송만 하고 예쁜 언니들만 나오는 방송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아프리카 TV에 각종 강좌, 뭐 과학 방송도 있고 또 뭐예요? 또 뭡니까? 과학 방송도 있고 역사 방송도 있고 뭐 어학 방송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예. 아이고, 별풍선 500개나 그냥 주셨네. 누구신가? 아이고, 대화명은 처음 뵙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1399님 자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의견 계속 주시고요. 또 뭐, 예, 저런 별풍선, 예, 그냥 방송이 이제 좋았다고 이제 느껴셔가지고 아마 주신 거려니 하고,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참, 저거 볼까요? 중간, 예, 내사랑님도 별풍선 감사하고요. 아까 투표 결과, 나는 자존감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질문 드렸는데, 제일 많은 게 비교적 적게가 제일 많네요. 31.2%. 그리고 그 다음이 보통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비교적 많이, 그 다음에 매우 적게, 매우 많이. 그러니까 대충, 이게 나눠져 있네요. 비교적 적게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조금 참 부족하게 느끼며 사는 분들이 많고, 아주 적게도 제법 되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살지는 못한 대체로, 그런 이제 응답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청춘 스티프님, 인문학 입장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강의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이제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얘기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런 거예요. 자존감을 좀 높이는 과정을 계속 저는 겪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 낮은 단계부터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좀 너무 큰 거 아니고 벅차지 않은 거라도 정말 내가 내가 마음 먹고 뭘 좀 하려는 것들, 일상적이고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마음 먹은 걸 이뤄내고 그러면서 나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 저는 그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험이거든요. 경험. 자기가 이루어내는 경험. 저는 그거를 하는 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인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SS님은 아이들한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요. 아이들 자존감도 있잖아요. 예. 오늘 그 얘기 나왔었죠. 예, 아이들한테 부모의 삶을 대신 살게 요구하지 말자.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 물론 부모로서 성인들로서 먼저 산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길잡이 역할이 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훼손시키는 아이들한테도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건드리지는 말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YU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강의 초반에 얘기했죠.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르다. 자존심은 감정, 자존감은 이성.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자존감입니다. 나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나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성, 여기서 생겨나는 자존감, 이것이 두고두고 나의 힘이 될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라님 사는데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는데 즐거움. 다음번 강의 4강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번 2주 후에 열리는 4강 주제가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가 어떻게 불안한 이 삶 속에서 이 불안 속에서 불안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거든요. 우리를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 건지 바로 그 얘기를 2주 후에 할 거니까 그때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처음 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이게 안타깝고 섭섭한데 제가 오늘 3회째거든요. 3회째고 그동안에 홍보가 사실 다각도로 했어요. 저도 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도 많이 해줬어요. 그 아프리카 TV 사이트에서도. 근데 오늘도 와서 이런 강의 있는 거 처음 알았다. 오늘 처음이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고 왜 인제들 하시나. 좀 진작 알고 진작들 빨리빨리 오시지. 근데 다음번 강의하면 또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때 가서 이런 거 있었냐 처음 알았다.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알게 하나. 한꺼번에. 그래. 어디 광화문 내거리에 현수막 하나 걸어야 알겠나. 아까 그 윤하사랑님이 뭐 질문하셨나? 강좌 주제 잡혀 있냐고요? 지금 쭉 잡혀 있는데 우선은 4강까지만 하냐고? 아니에요. 연말까지 격주로 계속합니다. 연말까지 격주로 계속하는데 일요일 밤 같은 시간에 우선 4강까지 주제를 확정했고요. 4강은 불안입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불안입니다. 불안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것들 어떻게 보냐고 질문한 분, 앞에 것들 제가 제 방송국 게시판에 얼마나 열심히 올리고 얼마나 홍보를 했는데 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앞에 것들 보냐고 그러시는데 일단 그 유튜브에 지금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유창선 검색하시면은 1회분하고 2회분 방송 올라 있습니다. 유튜브에 1회하고 2회 거 다 올라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고 거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그러세요. 유튜브가 댓글이 좀 빠글빠글 하고 그래야 좀 그 재미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댓글 좀 올려주시고 좀 그러세요. 추천도 해주시고 좋았다고. 유튜브 가서 유창선 검색하면은 1회분, 2회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이제 앞에 부분부터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은 요거 종료되면은 끝납니다. 끝나고 바로 급하게 보셔야 되겠다 하는 분은 제 방송국 게시판 가면은 자동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유창선 방송국 가면은 검색이 일단 자동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에 음악만 나오는 30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 건너뛰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든가 아니면은 내일 새벽쯤이면은 그 부분 제외한 게 방송국 게시판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거 편집된 부분이. 그러니까 제 방송국, 유창선 방송국 아프리카 TV 게시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 앞에 처음부터 이제 보셔야 되니까. 제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앞에부터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밤에 인문학 강좌 할 때는 9시 반 칼같이 맞춰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최고의 시청법입니다. 중간에 보시지 말고, 예. 근데 지금 채팅창의 반응에 비하면은 추천수가 너무 적어요. 채팅창에는 이렇게 뜨거운데 추천수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저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에 익숙하지 않거나 별로 안 접해봤는데 이 인문학 강좌 들으러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그 문화, 아프리카 TV의 기본 룰, 매너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는 시청하면서 추천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채팅창을 보면은 평소 제 시사 방송 하는 거에 팬이 아닌 분들, 이 팬이라는 거는 별풍선 쐈던 분들인데 아닌 그 표시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현상인데 그러니까 시사 방송 안 보다가 이 인문학 강좌만 보려고 이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예상하고 조금 이제 다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사 방송에 대한 관심하고는 또 무관하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 인문학 강좌만 또 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거를 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아무튼 아프리카 TV 처음 오셨거나 제가 인문학 강좌 하는 거 이제 처음 접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뭐 그렇게 격주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예, 건빵님 죄송하지만 본론 가자고 하는데 이게 본론이에요, 지금은. 지금 시간은 이게 본론이에요, 지금은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그 채팅창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허물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받는 시간이에요. 예. 제가, 잠실너구리님, 너무 이게 진지한 질문을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이게 단시간에 어떻게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가지고, 그러네. 예.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고요. 좀 안 돼가지고, 가식적으로, 그거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건 의식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거 의식하지 말자. 얘기 드렸잖아요.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거기로부터 허세가 생기고 허영이 생기고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의식적으로 결심을 하고라도 저는 털어버릴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건 아무 쓰잘데가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고 5년 버티고 10년 버텨봐야 나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시간만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느니 정말 내가 나를 챙기고 나를 배려하면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나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길을 간다면은 그러면은 떳떳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또 나왔나요? 독서하면은 저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 저는 오랫동안 방송 생활을 한 것도 이게 좀 그 경험이 좀 있고요. 근데 독서 많이 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독서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어떤 사고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요. 말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많은 책 읽으면은 좋은 책 많이 읽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책 많이 접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 남실러고리님, 예,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 모르겠네요. 예. 자. 예, 이제 뭐 시간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뭐 하겠다 하는 말씀만 좀 올려주시고요. 예. 청춘 스티프님, 인문학에 심리학도 포함되냐고요? 그건 뭐 이제 개념적인 문제라서 뭐 심리학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예. 근데 그건 뭐 또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니까, 예. 인문학 강의 중에 이렇게 쌍방향으로 진행하는 방송은 처음이라고요. 그죠? 예, 혹시 못다한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예, 방송국 게시판으로 이제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에 부분부터 보실 분은 제 방송국 게시판 와서 이렇게 막 뒤져보면은 어떻게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올려놓든 뭐 유튜브 링크한 거 알려드리든, 그리고, 다음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인문학 동행 4번째 강좌는요, 8월 9일입니다. 2주 후에, 밤 9시, 같은 시간입니다. 밤 9시 40분에 제4회 방송,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날은 불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다들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불안하니까 운 거죠. 태어날 때부터 불안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 바로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가, 이 불안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 얘기를 다음번 때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거 부탁드린다고 하고서 깜빡 잊었다. 시청하면서 그 아프리카 TV 그 홍보하기 있는 거, 홍보하기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여러분 SNS 하는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 제가 부탁드린다고 하고 깜빡 잊었다. 그래야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하는 거를. 오늘도 지금 오신 분들 뭐 태반이 막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게 좀 이제, 그러네요. 깜빡 잊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공유를 많이 좀 해주고 뭐 그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이제 맞춰도 되겠죠? 예,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고, 인문학 강좌 가지고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시사방송은 제가 뭐 또 별도로, 계속 이제 시사방송을 하고요. 일요일 밤에는 인문학 강좌 안 하는 날은 또 시사방송 합니다. 예. 일요일 밤엔 아무튼 규칙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라질게요. 예, 다들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Let's not haggle for